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네 번째 파트 누명 5회차 이어집니다. 상냥. 집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지어줄 목수만 구하면 된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이를 업고 걸리고 집을 나섰다.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할 수 없이 자주 들리던 구멍가게로 들어갔다. 구멍가게 할아버지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두어 분의 목수네 집을 알려주었다. 옛날로 말하면 초가상간 정도의 크기이니 그리 큰 기술이 필요치 않을 터 서천을 가장 적게 부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리라 마음먹고 목수를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집 좀 지어주셨으면. 몇 평이세요? 네, 9평입니다만. 그렇게 작은 집을 짓는다고요? 다른 사람 찾아가 보세요. 나는 서천조차 물어보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다른 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9평 집은 집이 아니란 말인가.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다. 힘들게 허가를 받아냈는데 목수가 없으니 9평짜리 집을 지으면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어미 속을 모르는 아이들은 빨리 아빠한테 가자며 졸라댔다. 차라리 나랑 같이 짓고 맙시다. 텃 파고 벽돌 쌓고 지붕 올리면 되잖아. 공짜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콧대를 세워? 나는 9평 집 짓기가 별거냐는 듯 남편을 졸랐다. 이 사람아, 집 짓기가 그리 쉬운 줄 알아? 좀 더 찾아봐. 서천을 너무 깎은 거 아니야? 아유, 답답하기는. 말도 말아요. 말도 꺼내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 이러다간 추석을 새 집에서 쇠긴 어려울 것 같다. 나는 구멍가게 할아버지를 다시 찾았다. 사실을 말씀드리자 같은 평수의 집을 지은 분을 알려주신다. 나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동병상련. 우리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소개받은 목수는 좋은 분이었다. 늑수그리한 외모에서 풍기는 후덕함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중고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는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젊은이들을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난다며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만큼 인복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목수는 집이 헐리는 여러 곳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중고자재를 공짜로 얻게 되었다. 방문, 창문틀, 슬레이트 지붕, 석가래, 심지어 시멘트 벽돌까지. 땅 위에 먹줄이 튕겨지고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아니 집지우 터가 반듯해서 집이 잘 나오겠는데? 양옥이요 한옥이요. 집을 왜 이렇게 작게 지우? 아이들이 금방 클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지나칠 정도다.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다. 예, 우선 살다가 나중에 잘 지어야지요. 남편의 말엔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그런 그가 믿음직했다. 집이 판잣집이면 어떻고 개딱지만 집이면 어떤가. 내 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남편은 밑손 노릇하느라 비지땀을 흘렸고 나는 식사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워낙 작은 집이라서인지 금방 집의 모양이 나타났다. 상냥식을 하던 날 약간의 음식과 떡을 준비했다.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목수는 집 짓는 기술 못지않게 학식도 뛰어난 것 같았다. 목수는 대들보에 상냥문을 쓰더니 남편에게 절을 올리라고 했다. 남편은 목수의 말에 따랐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돈다발을 꺼내주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이 떠올랐다.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부디 효도하게 해주세요.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벽지만 빼고는 모두 중고로 지어진 집이지만 나는 날아갈 듯 기뻤다. 우리는 이장과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4살 아들이 묻는다. 맞아, 아빠가 우리 집이랬어. 엄마 내 말이 맞죠? 이번엔 5살 딸이다.
그럼 우리 집이지. 아빠가 지으셨잖아. 좋지? 나는 활짝 웃으며 두 아이를 가슴에 안았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돼지머리가 상에 올랐다. 남편이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다. 나도 남편을 따라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잔치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던져주고 간 덕담을 되뇌어 보았다. 좋은 꿈 꿔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꿈만 같았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다. 무모한 도전. 새 집으로 이사와 처음 맞는 겨울이다. 동장군의 위세는 대단했다. 연탄 불구멍을 열어놓으면 조금 나으련만 그 또한 내 처지에 과욕이지 싶다. 다행히 아이들은 추위에 면역이 생긴 듯하다. 솜 이불 속에 손을 녹인 후 다시 뜨개질 바구니를 앞으로 당겼다. 납품 기일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한다. 바늘을 움켜잡았다. 따탕 탕탁 둔탁한 소음이 들린다. 이른 시간이라 돌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소음이 계속된다. 신경이 쓰여 앉아있을 수가 없다. 문을 열었다. 웬 남자가 눈보라를 헤치며 철근 더미 위에 올라있다. 남자는 나를 한번 힐끗 바라보고도 별 반응이 없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보세요. 당장 나가세요. 어서요. 아, 예. 필요한 게 있나 해서. 남자는 중얼대면서도 꼼짝하지 않았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나는 더욱 핏대를 세웠다. 미안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고까지. 안녕히 계시오. 남자는 슬금슬금 대문 쪽으로 사라졌다. 동네 사람으로 보이던데 괜한 짓을 했나? 그냥 내버려 둘걸. 무단 침입자는 끊이지 않았다. 없어진 개밥 그릇을 찾으러 왔다는 할머니로부터 헛간 채에 놓아둔 쟁기날이 없어졌다는 어르신까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무뎌졌다. 종래는 고물간을 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늘었으나 돈이 벌리지 않으니 남편 역시 의기소침해지고 있었다. 내 말대로 공장에 취직을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나는 월급 봉투를 받아 살림하는 여자들이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남편이 야속했다. 남편이 들어앉기 무섭게 나는 또 바가지를 긁어댔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유? 적어도 새끼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직할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쟤네들이 커봐요. 친구들이 놀려댄다고 울고 들어올 텐데 어쩔 거유? 거북등에서 털 긁어내는 짓만 하고 있으니 내 참.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보라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며 짜증을 냈다. 나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였다.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빚만 늘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불만 해주고 있을 거냐. 받아내지 못할 가불은 그냥 주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그냥 주면 고맙다 소리나 듣지. 아버님 어머님은 이렇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장사하려면 그만두는 게 낫다. 신우이 남편은 땅을 사지 말고 식당을 해보라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장사를 하다 실패할 게 두려웠다. 만약 그 돈을 날린다면 어떻게 친정아버지를 뵐 수 있단 말인가. 그날은 몇 달 만에 고물을 실어내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두툼한 돈 뭉치를 받아 안고 나니 남편을 들볶은 게 조금 미안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장으로 향했다. 밥상에 고깃국과 생선조림이 올라가자 아이들은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배가 고플렀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 흐뭇한 마음으로 나도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다. 계십니까?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명랑하게 방문을 열었다. 경찰입니다. 여기가 아무개 시집 맞죠? 경찰 둘이 방문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예, 그란데 뭔 일이래요?
경찰은 대답 대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란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들 앞을 막아섰다. 순간 남편이 나를 밀치며 아이들을 챙기란다. 경찰도 뭔가를 들이밀며 설명을 해댔다. 체포합니다. 묵비권, 변호사 선임,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 수갑은 채우지 않겠. 무슨 말을 더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난 무슨 이유이고 죄인지 알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남편은 내복 차림으로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갔다. 죄를 지문 호적이다 빨간 줄을 2개 그려놓는다. 그 줄은 자식들 대까지 이어진다더먼. 죄짓고 살면 안 되다던 친정어머니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라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이들은 왜 아빠가 경찰을 따라갔냐며 묻고 또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다. 혹시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던 그 남자가 고발을? 아니지, 무슨 근거로?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야. 나 자신을 다독거려 보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덜덜 떨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딸이 제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기 시작했다. 아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겉옷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란다. 아는 분께 전화를 걸고 도움을 청했다. 아이들은 기함하듯 울어대며 나를 붙잡고 늘어졌다. 강제로 아이들을 떼어놓고 경찰서로 향했다. 내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나는 들어서기 무섭게 경찰을 향해 물었다.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찰이 되물었다. 전혀요? 한 번도 없어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경찰은 서류를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시계는 11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득 오늘 밤을 넘기면 남편에게 무서운 누명이 씌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남편의 쇠목을 대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남편을 보여주세요. 옷은 입혀서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니여유. 찢어지게 가난한 게 죄여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버리는 것 주워다 판 게 죄냐고요. 그 아줌마 어지간하네. 아니 소란을 피운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가 싶으니. 오해라는 말을 들으니 일이 잘 되어오는 것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남편을 당장 내놓아라. 풀어주지 않으면 높은 사람을 찾아갈 거라며 더욱 소리를 질러댔다. 얼마가 지났을까? 초췌한 모습의 남편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남편을 와라 끌어안았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이만큼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말 한마디쯤 해주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말없이 겉옷을 건네주었다. 옷을 받아 걸친 남편이 앞장을 선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넋을 놓고 앉아있질 않나. 벌떡 일어서서 팔짱을 끼고 서성거리질 않나. 그도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질 않나. 당신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니, 그날 봤던 광경이 자꾸 떠올라서. 남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더란다.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며 정신이 번쩍 났다는 남편은 마음의 갈등이 생기더란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두려웠지. 문득 당신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 부끄러운 남편과 아빠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어. 어떤 고통도 참아내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지. 끝내 작물을 팔았다는 사람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남편의 결백은 인정되었단다. 나는 그때서야 남편이 겪었을 고통을 알게 되었다. 악을 써서 남편이 풀려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빨리 그 기억에서 벗어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전화벨이 울린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농기구 수리센터 강 사장이다. 재빨리 남편에게 수화기를 건넸다.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다른 때 같으면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갔을 사람이 왜 저러는가.
형, 나야. 강 사장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방으로 들어온 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영빈관 이야기를 꺼냈다. 곧 그만둘 것 같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란다. 소문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 한 걸음에 달려왔다면서. 강 사장이 돌아갔으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당은 고사하고 장사라곤 해본 적 없는 나지만 과연 남편이 배달통을 들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남편도 내 눈치를 살피는 게 분명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영빈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막막했다. 텅 빈 마당엔 고물나부랭이만 스산하게 뒹굴었다.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니 수입이 오를 리 없었다. 끝내 두 아이를 위해 붓고 있던 적금까지 해약을 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바가지를 긁어댈 수는 없었다. 상처받은 남편에게 상처가 더딥힐까 염려되는 것이다. 주섬주섬 점퍼를 걸친 그가 방문을 연다. 나갔다 올게. 어딜? 그냥. 나는 뜨개질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아빠다 아빠. 문소리와 함께 그이가 들어선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폈다. 당신하고 심각하게 상의할 게 있어. 남편이 내 손목을 끌었다. 남편의 손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힘이 들어있었다. 그는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단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중국집을 해보자는 것이다. 고민 끝에 정한 일이니 도와달라면서. 나는 가부를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다. 이 사람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응? 이런 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도와줬다 치자고. 남편은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아무 미련도 없단다. 열심히 할 테니 한번 믿어보라는 그의 눈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말릴 재간이 없었다. 고물상만 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던가. 무모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